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사 2차 사례 문제 몇 문제 볼게요. 한 문제만 볼게요. 자, 1차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쇼터디에 좀 보신 분들이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댓글도 잘 많이 달아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혹시 또 떨어지신 분들을 있다 하시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2차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년 9월에 붙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단문 형식은 여러분 대학교 때 혹은 뭐 중고등학교 때 약술식이기 때문에 좀 단순 암기예요. 그죠? 근데 사례형은 약간 사례풀이 능력, 사례풀이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의 문제풀이처럼 사례형도 쟁점을 좀 축출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문제고요. 조합에 대한 법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을병은 자 보세요. 자, 각각 재산을 출연해서 외식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X 조합을 만들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자, 업무 집행자 자, 갑이 조합 운영자금 1억 5천만 원을 차용했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이 경우 갑을병은 A에게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문제 1번부터 볼게요. 그래서 갑이 업무 집행자로서 여러분 조합 채권자죠. A로부터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 명목에 1억 5천을 차용한 행위가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자 갑을병은 조합 채권자인 A에게 어떻게 분할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 되겠죠. 그래서 문제 제기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음 1이죠. 문제 제기. 그래서 갑의 업무 집행 행위가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갑을 병 간의 분할 책임이 문제 되겠죠. 두 번째 목차에서 갑의 업무 집행이 유효한지가 문제된다 입니다. 자, 업무 집행자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업무 집행자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 조합은 각자가 업무 집행권을 갖습니다. 업무 집행자가 없지만 필요하면은 조합원 3분의 2입니다. 조합원 3분의 2.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업무 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안처럼 업무 집행자가 이미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갑은 뭡니까? 통상의 조합의 통상 사무, 그죠? 조합의 통상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요. 자, 업무 집행자와 두 번째 소목차죠. 업무 집행자와 조합원 간의 관계는 이 무슨 말이죠? 제 709조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 709조 뭐라고 규정되어 있죠? 업무 집행자의 대리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요거죠. 민법 제 709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 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업무 집행자는 그 업무 집행에 필요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즉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죠. 제709조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근거를 달아주셔야 돼요. 법학 사례형 문제는 근거 제시가 중요하다. 따라서 민법 제709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죠?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나와주셔야 되고, 업무 집행자 갑은 다른 조합원 을 그리고 누구죠? 병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A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은 뭐 할 수 있다? 대리권 행사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업무 집행자로서의 그 조합 채권자로부터의 이 차용금 차용행위 자체는 대리권 행사로서 정당한 대리권 행사로서 유효하다면 나머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갑, 을, 병의 조합 채권자 A에 대한 책임이 문제된다 이겁니다. 갑을 병의 A에 대한 책임 문제요. 자, 이건 몇 조입니까? 민법 제 711조에 손익 분배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죠. 손익 분배에 대한 비율 문제예요.
자, 뭐라고 규정됐습니까? 민법 제711조 당사자가 손익 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 예. 이 항에서 자,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다. 그러면 당사자가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면 그렇게 비율대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하라?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그래서 갑을병이 을병이 손익 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 아니한 경우에는 이때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짐으로 출자 가액의 비례에 따라서 갑을병은 조합 채권자인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분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출자 가액에 비례할 이 말이 들어가 줘야 돼요. 711조. 그죠? 이렇게 나오고 제 711조. 이렇게 명시해 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출제위원분들이 이 친구는 민법 조합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벌써 709조 박아놓고 대리권 추정, 그다음에 민법 제711조 박아놨잖아요. 굉장히 명쾌하게 그죠?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분할 책임, 출자 가액의 비례에 따라서 분할 책임을 부담한다. 입니다. 그러면 A가 차용금 채권 발생 시 조합원의 손실 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어떻게 된다? A가 모를 수 있잖아요. 출자 가액의 비례에 대해서. 그러면 각각의 조합원은 어떻게 한다? 균등한 비율로 5대 5대 5다. 비율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1억 5천이기 때문에 사안의 해결이겠죠? 사안의 해결에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갑을병은 조합 채권자인 A에게 분할 책임을 부담하고 A가 손실 부담을 모른다?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각각 5천만 원이다. 각각 5천만 원씩 부담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쓰면 좋아요. 갑을병 중에 그죠? 5천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 그죠? 변제할 자력이 없다. 없는 자가 있다? 있는 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중에 5천씩 부담하게 될 텐데 분할 책임이기 때문에 요 을이 예를 들어서 변제할 자력이 없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얘가 부담할 수 없잖아요. 그럼 5천에다가 갑, 을에 대한 요 5천만 원에 대한 부담 요것도요.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2,500이 더해진다 이겁니다. 그럼 7,50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다. 조합원 중에. 그럼 변제할 수 없는 부분도 역시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만 적어주면 완벽한 모범 답안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뭐라고 나와 있죠? 문제 2번 A는요. 을에 대해서 조합 채권과 별개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조합에 대한 지분 외에는 재산이 없다.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A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A가 누구다? 조합원 을의 개별 별도의 채권자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안에서 조합 채권자인 A는 누굽니까? 업무 집행자 갑이죠. 갑의 조합 지분에 대해서 압류도 할 수 있겠지만 을의 별도의 채권자로서 그죠? 요 조합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가? 즉, 을에 대해죠. 을 당연히 개인 채권자로서 A는 을에 대한 조합 지분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겠지만 을에 대한 그와 별도로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압류 가능한가? 이게 문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좀 내릴게요. 그래서 물음 2요. 문제 제기. 다시 업무 집행
A로서는 을의 개인 조합 지분이죠. 을에 대한 조합 지분에 대해서 압류도 가능하지만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 그래서 을의 조합 지분에 대한 압류 가능하겠죠? 조합 당연히 개인 채권자이기 때문에 을에 대한 조합 지분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문제될 수 없어요. 근데 자, A는 을 지분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 근데 압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예. 압류가 이루어지면은 어디에만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죠? 을의 장래 이익 배당 및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만 미치기 때문에 조합 자체가 유지되는 동안에 조합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 이런 말들. 따라서 조합 존속 중에는 조합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 집행 못한다. 요겁니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되죠? 조합재산 자 전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요게 점수겠죠. 요런 것들이 점수다. 그래서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자 조합재산 채권자는 조합재산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합원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그죠? 조합원 A는 을에 대한 개인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을의 개인 재산에만 압류할 수 있다. 그죠? 을의 개인 재산에만 압류가 가능하고 뭐는 안 돼요?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압류 가능하다?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채권자 A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채무자를 탈퇴시켜야 됩니다. 채무자 을을 탈퇴시켜야 된다.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 대위 행사가 가능한지 대위 행사 여부요.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죠. 말씀드렸죠. 두 번째에서 자 갑은 개인 채권 을의 개인 채권자로서 을의 지분 을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근데 압류의 효과는 을이 앞으로 장래의 이익 배당과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만 미친다. 예. 따라서 조합 존속 중에는 어떤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탈퇴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탈퇴시켜야 된다. 빨리 탈퇴해 이거죠. 그래서 민법 제719조에는요. 자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이게 제716조죠.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19조에는 조합원이 탈퇴를 하면 당시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서 조합원과의 사이의 지분의 계산을 해서 자 지분 환급 청구권 내 지분에 따른 돈으로 환급해달라 이거죠. 내 지분 환급 청구권을 갖는다. 이게 제719조에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조합원 을의 그 개인 채권자인 A로서는 이렇게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죠. 대위할 수 있는지 대위해서 즉 뭡니까? 채권자 대위로서 대위권을 행사해서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는 뭡니까? 조합 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죠.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예요. 채무자의 재산이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로서는 압류를 하고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그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중요하죠. 이 말을 잘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합원에 있는 을로서는 그죠? 조합이 존속 중에는 개인 채권자 A 같은 경우는 조합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즉 조합 그 탈퇴해서 을이 갖는 조합 그 지분 환급 청구권이죠. 예, 이러한 존속 중에는 그러한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 A와 같은 조합원에 대한 개별 채권자로서는 그러한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된다. 어떻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예, 우리 판례도 조합 탈퇴에 대한 의사표시는 조합 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재산권의 일종으로 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A로서는 자 문제 해결하면 되겠죠 이제? 이 조합 채권자인 A로서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을의 조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을이 갖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 갖는 그 지분에 대해서만 개별적 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는 불가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그 조합 재산 조합이죠. 을의 조합 탈퇴의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마무리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요 네 번째 목차 을의 개인 채권자는 조합원 그죠? 그 채무자 을의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해서 즉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그 을이 그 조합에 갖는 그 지분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